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식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저도 시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주식은 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매크로 환경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져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뭐 하기 싫으면 뭐 때려치우면 그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주식이 제 남은 인생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돈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절망도 없고 실망도 없고 희망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방송 속에 이야기를 꼭 하고 싶네요. 대한민국 주식이 현재 답보 상태인 걸, 답보 상태는 상대적 비교를 하자면 유럽이나 중국, 미국, 하다못해 일본, 정말 또 하다못해 대만보다도 개판이고 못한 이 답보 상태 이 주식이, 외국은 10%에서 30% 종합주가 올라갈 때 저희들은 불과 4% 올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비교를 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가 있냐고 할 때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첫째가 우리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방향입니다. 적어도 금융정책만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민국 대주주들의 이 탐욕, 경영권 유지, 물발식으로 하다못해 뭐 잘 아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현대자동차나 뭐 회장이라는 사람들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비교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대주주들의 탐욕 갈로 열고 거기에 딱 따라붙어서 손발 비비고 부채질하는 사모펀드들의 어떤 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것도 탐욕이겠네, 그죠? 세 번째로는 우리 개미들 너무 머리 쓰는 것 같아요. 예. 뭐 개미들의 욕심, 예. 요 세 가지가 너무 조화롭게 앙상블을 잘 이루다 보니 대한민국 코스피 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정신은 결코 미국이나 선진국형화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했죠. 그것도 느닷없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놈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한 번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고애들이 죽으면, 공매도의 죽음이지만 현재 상태 그래요. 참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살아남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포모를 느끼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악입니다. 정말 필요악입니다. 포모를 느끼실 것 같으면 주식을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싶네요. 내가 가진 주식과 상대적 잘 나가는 주식과 비교를 한다는 그 자체는 주식이 내가 하고 싶은 이 주식의 어떤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고, 중심이 없어지면 그냥 분정등화 되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내상 입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직하게 한 종목 사고 쭉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음,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되,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를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는 게 쉬운 거 없습니다. 한 번씩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가 한 번씩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설명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참 한 1년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돈을 벌자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병폐겠죠. 그러면서 자기 생활이나 자기 직장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외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벌려고 그러는 게,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실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내 생활이고 내 잡이다 생각하니까 쉬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서 행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주식을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리고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보시면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채널이나 정보나 매스컴을 통해서 판단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버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순전히 여러분의 운입니다. 운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운이, 그렇게 오는 운은 나중에 도구로 자기한테 내상을 입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내상 입힙니다.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기 운이 계속 올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순간 내 계좌는 녹아나고 회복이 안 됩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똑같이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이번 주로 봤을 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논다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다시 한번 그거를 발판 아니고 핑계고 구실이겠죠. 거짓 올리겠죠. 누가? 외국인이. 왜? 거짓 올려 털어먹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주식의 소중함을 느껴서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패대기 치겠죠. 그러면 또 내상 입으실 거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서 또 만회를 할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 하실 거고, 요거를 즐기는 놈들이 기관과 사모펀드들입니다. 대주주들은 전혀 영향 없습니다. 왜? 회사가 자기 거니까. 지분 몇 프로 갖지도 않으면서. 이 자체가, 그래요. 대한민국이 구조적 모순, 구조적 한계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은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희한한 세상에 희한한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미국 금리는 제 판단으로, 거북이 판단으로는 6월달, 7월달에 반드시 한번 할 거라는 것, 중간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그 시그널은 여러분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6월달에 한 달 빠르게 바이든과 트럼프가 방송에서 토론을 한다네요. 예상보다 한 달 빠르게 한다는 건 금리도 한 달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해서 바이든이 좀 밀린다, 바로 금리 들어갑니다. 누가? 앨런 장관이. 그때는 파월 영감제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을까요? 금리 인하는 FOMC에서 결정하는데, 그러나 정부의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은 한국은행인들 이창용 총재가 아무래도 되게 안 됩니다. 특히 자기 목숨하고 걸려가 있을 때는 더 절실할 건데. 그래서 저는 6, 7월 달, 그 다음에 한 9월 달 정도. 11월 달에 또 누구들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데 어느 놈이 금리 인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뭐 금융위 미국에서 헛소리 삑삑 했었는데 개인적인 소견이라면서 살짝 발 담그는 이야기, 오늘 청와대에서 한 방 맞았더라고요. 그런 실데없는, 아까 저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정책의 일관성 없는, 방향성도 없는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생각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크게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 1, 4분기 때 제가 1월달인가 방송했을 때 올해는 반도체가 좀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할 예정이다. 제가 사실은 매수하고 있고 매도도 해봤고 익절도 해보고
손절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북이는 손절할 종목을 하지 않고 만약에 물려있더라도 그는 끝까지 차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합니다. 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익전을 하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먹을 포지션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프로테지 같으면 자르고 놓습니다. 네, 그래 하시고 방송 중에 제 카톡방에 올라온 우리 카톡 친구분 중에 한 분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 보자. 맞지? 네, 원전 체코 설레발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났는데 자 이제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코 설레발 체코든 북유럽이든 동유럽이든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자력은 지금 원자력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도 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원자료와 소형 원자료 두 개로 나눠보면 되겠죠. 대형 원자료는 돈이 없는 나라들은 하려고 듭니다. 그런 나라 어디일까요? 동유럽. 그렇죠? 동유럽밖에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시장이.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형 원자로는 남아있는 시장은 동유럽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죽고 들어가면 독일, 프랑스가 원자력으로 회귀를 하면 자기들 자체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 다 해요. 그럼 조금 모자란 건 미국과 손잡겠죠. 웨스팅하우스하고. 다음 중동은 다 됐습니다. 중동은 뭐 사우디 뭐 UAE나 어디나 다 됐습니다. 이제 비죽고 들어갈 데 없어요. 다음 미국은 미국대로 하겠죠. 중국은 중국대로 하겠죠. 비죽고 들어갈 때 동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 한전기술이나 두산 엘리베이터가 한전기술이 10만 이상 가고 두산 엘리베이터가 3만원 4만원 같다면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 보지 마시고 자 대형 원자로는 그렇고 남아있는 건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SMR이라는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한전기술이 10만원 가고 두산 엘리베이터가 3, 4만원, 4, 5만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한전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손바닥 비빌 건 비비고 허리 숙일 건 숙여서 기술로 주든 아니면은 뭐 업사이드로 땡기든 합의를 봐야 됩니다. 결코 현재 상태로서는 그 금액까지 올라가지 못.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올라갈 거예요. 다음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분이 뭐냐니까 실은 두산 엘리베이터는 원자력 하는데 원자력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깊지가 않아요. 왜 깊지 않냐면 이 애들은 아셈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셈블 거기에서 중요한 거 최대 단조 장비를 들고 있어요. 15,000톤짜리인가 들고 있더라고. 한 방에 찍어낼 수 있는 거. 그거는 세계에서 두산 엘리베이터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원자력에는 반드시 그 아셈블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산 엘리베이터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있지 주체가 두산 엘리베이터 아니라는 거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전기술이 가면 두산 엘리베이터가 간다. 요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소형 SMR로 간다면은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죠? 당연히 수요가 많아서 엘리베이터에 아셈블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눠 봤을 때 앞으로는 SMR 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라늄 추출 핵심봉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핵심봉 이 심이라 그러던데 이게 러시아가 제일 기술력이 좋고 제품을 잘 만든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붙고 있네.
아울러 또 하물며 SMR 들어가는 유심봉의 기술 개발은 러시아가 최우수로 들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러시아밖에 없답니다. 덕분에 미국이 아차 싶어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그걸 개발했으니까 작년에 샘플링에 성공했대. 샘플링이.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미국도 SMR 소형 원자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에 하나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시는 게 어떠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뭐 2, 4분기, 3, 4분기에 뭐 3, 4만원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짧게 3년, 길게는 5년이 걸릴 것 같아요. 짧게 3년, 길게 5년. 어떡하, 네, 그래서, 차트를 보도 계속 행보죠. 이게 반등의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뭐, 요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현대 인프라 코어도 팔고, 뭐, 정리하고, 재산 정리돼가지고, 집안 살림 거들나기 직전에 다 정리해서 하는 바람에 시설이 올라간 거고, 그 외에는 보시면 계속 행보죠. 요런 이슈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반등이 모멘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수급의 영향에 따라가 뭐 채권 뭐 원재를 수주하고 뭐가 어떻고 뭐 이래봤자 힘을 발휘할 만한 여기서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만한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2만원 올라오면 자르고 16,000원대 16,000원 5,000원 내려오면 쭈쭈비 하고 그냥 단타의 성격으로 보셔야지. 아니면 이때 사고 3, 5년 푹 섞이시면 뭐 수익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성비가 안 오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주식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현재 상태의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면 원자력 관련주를 한번 쭉 봐볼까요? 원자력 관련주가 어디 있더라? 또 쌍음 시간 걸리겠는데. 음. 자, 그래 보시면 될 것도 있다. 다음으로, LG전자. 저 엄청 들고 있습니다, 이거. 길게는 작년 12월 달부터 매집하기 시작해서 매집의 스탑은 올해 3월 달로 매집을 끝냈어요. 이제 그 비중 때문에 그래요. 제 시대의 비중. 어떤 좀 물타기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저점 바닥에서 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가는 현재 9만 9천 원입니다. 현재 9만 9천 원. 제 손절 수익 구간은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입니다. 이유는 그리고 뭐 이유는 없어요. 뭐 수익이죠. 분기 실적이 좋지 않는 주식은 좀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처럼 받는 구간에 오지를 않아요. 좀처럼. 근데 지금 LG전자 주식, LG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힘을 못 써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뭐 검투나 이런 애들이 지금 LG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 포트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포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분기 실적도 좋고 뭐 올해 1, 4분기보다는 2, 4분기 실적이 더 좋다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매집해요. 꾸준히. 그래서 지금 포트에서 이 애들이 지금 계속 담아가는 눈치채지 않게 담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 구간이 차트가 한번 올라오면 벽이 생겨야 되는데 벽에서 한번 꺾였어요. 그래서 다시 2선까지 내려왔어요. 2선까지 96,000원 선이 제가 볼 때는 1차 저지선 같은데 내일이나 모레
뭐 엔비디아하고 뭐 또 관련도 짜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 여기서 만약에 반등한다면은 10만원을 뚫겠죠. 일단 10만원을 뚫고 11만원까지 가면은 11만원에서 13만원까지는 13만원까지는 창고가 비어가 있더라고요. 창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선을 뚫고 11만원만 올라갈 모티브는 일단 2, 4분기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 그러면은 만약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5, 6%, 7, 8%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벽이 한번 더 씌워진다면은 10만원 뚫고 11만원 초중반까지 간다 가정했을 때 14만원까지는 포트가 비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해도 그냥 2, 3%, 3, 4% 그냥 올라 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거의 한 6개월을 들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 거북이의 수익률은 연 따져서 50, 30%에서 50%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일단 용돈풀이 하는 단타로 치는 종목들을 제외한 제 시드의 70%, 80% 이상 당겨지는 종목들은 연 수익률을 딸 때 30%, 50% 이상에 바라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빨리 수익 보고 빨리 팔겠죠. 그러나 길게 가는 종목들은 길게 가기 때문에 짧게 3개월, 6개월, 12개월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음, 뭐 전략과 전술이라기 뭐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아요. 계속 추종만 하고 수급을 보고 분석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 7월달 이전, 올 7월달 이전에 11만원 이상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만원을 뚫는 기간이 언제쯤 되는지 빨리 오면 빨리 오겠죠. 늦게 오면 늦게 온다. 오기는 분명히 오지만 빨리 온가 늦게 오는 거는 수급에 따른다는 거. 그리고 제약이 없다는 거. 이게 LG전자의 현재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LG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제 주위에 제 말을 듣고 이걸 또 매집하신 분들도 그 매집했다가도 그냥 매집한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얼마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억 단위가 다 넘어갑니다. 그것도 억도 1, 2억이 아니고 예, 적어도 10억의 하프 정도 이상은 다 매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쇼부를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또 어느 분이 HMM에 대해서 또 한번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북대장 선생님 지금도 헌목표가가 25,000원입니까? 근데 그 제 방송을 보셨습니까? 원래 25,000원, 6,000원 했다가 단계별 내려서 23,000원에서 25,000원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안 보신 것 같네요. 예, 23,000원에서 25,000원을 봅니다. 자, 제가 이 험에 대해서는 험으로 인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해받을 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빠뜨리고 제만이 그냥 어떤 다른 액션을 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고의적인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나쁜 방향으로 이 설정을 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이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어느 종목이든 간에 그냥 처져 놓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물에 빠지면은 그냥 아이고 죽겠구나 그냥 고로록 하고 물 밑으로 내려갑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렸을 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듯이 손에 안 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지난 방송을 한번 되돌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신다면은 제가 비중을 축소한다고 해가
여러분한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비중 축소를 한다 했어요. 그리고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비중 축소를 언제? 자, 주로 봤을 때 이래 쭉 보시면은 이때 슈팅 감줄 때입니다. 12월 달부터 쭉 했을 때 요때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한번 했어요. 저는. 그리고 험에서 지금 저는 단타를 엄청 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험에 단타 친 거만 한 20번 이상 친 것 같아요. 20번. 20번 이상. 위에 비중 축소한 그 놔두고 위에 거 아직도 제가 2만원대 이상에서 있습니다. 주식이 있다고 그걸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에요. 여기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신용이에요. 신용을 일으키더라도 단타를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번, 4번씩 단타를 쳐요. 지금에서 돌이켜보면은 축소한 만큼은 만회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럼 왜 그래 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회사, 망하지 않는 회사, 그죠? 어떤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들은 수익률이 올라온다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절대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려오십시오. 제가 내려오신 분 한해서는 제가 다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저는 단타를 칩니다. 내려가는 데서도 단타를 치고 어느 정도 저점이다 하면 잡고 기다렸다가 5%, 3%, 5% 이렇게 먹고 그냥 빠져버려요. 또 내려오면 또 사요. 또 올라가면 또 팔아요.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그래 봤을 때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이게 얼마나 단타치기 좋아요. 그죠? 제가 이 라인을 보여드리는 이 종목에 이게 단타치기 얼마 좋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한사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단타치기 좋아요. 오늘도 빠지고 오늘도 내려가면은 저점 잡았다가 물려봤자 일주일 이상 안 걸리더라고. 일주일 이상 안 걸립니다. 수익률을 3%에서 5% 줘요. 그럼 움직이셔야지. 계속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물론 또 물리다가 손절은 안 하겠죠. 그죠? 같이 물리겠지만은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단타를 치세요. 구간은 정해졌잖아요. 저점 바닥. 요 바닥이 됐다. 15,000원, 4,500원대 다시 올까요? 오면은 땡큐하고 잡으시면 되고 16,000원, 7,000원 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팔고 저 올라가면은 위에 물린 거 제발 더 올라가라 물린 거 소진할게 또 내려오면 땡큐하고 또 사면 되는 거고 계속 반복되게 하시다 보면 지겹지도 않고 손실률 발생된다 하지만 밑에서 수익 좀 보면 되는 거고 HMM만큼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확실하게 계속 그렇게 운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없는 LG전자 단타 치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위에 물려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래 가지고 밑바닥에서 벌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타 치고 있습니다. 저는 HMM. 물려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다. 머리 아프다. 기다리셔야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회사채가 논의 뭐가 떴냐 하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가 이래 놓을 건데 이 주가 이러니 내가 이걸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똑같이 생각하듯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금두든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올라갈까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는 막 가치는 때려치우고 막 치우더라도 현재 상태의 운임을 비유하면은 이 회사의 주식 주가는 현재 상태에서 21,000원이 2만원에서 21,000원이 적정 주가의 가치입니다. 적정 주가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21,000원에서 21,000원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회사채를 떠나가 어떻게 전환사채가 어떻게 됐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갈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투자자들이 결정하고 매수 세력들이 결정하겠죠. 2만원까지 끄집어 올려서 자기는 2만 3, 4천원에 팔아서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지금 들어와가 그 정도 끄집어 올려야 되겠죠. 아, 그런데 안 가겠네. 팡 하고 던지면은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물 폭탄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끄집고 수급을 대비해가지고 끄집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2만 1,000원, 2만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는 결정은 어디서 할까요? 지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SCFI 상하이 운임지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임 자체가 지금 묘하게 돌아가요. 왜냐니 중국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 운임은 절대적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운반의 어떤 이 메커니즘이 먼저 움직이겠죠. 왜? 물건 만들어 실으려면 스케줄 잡으려면 먼저 컨테이너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먼저 움직입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이번 주 금요일 다시 한번 해봐요. 2,500을 뚫고 올라가는지. 2,500을 뚫고 또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슈팅 놓았을 때는 이번엔 19,000원은 넘어갈 겁니다. 요래서 6월달까지만 움직여준다면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 덕분에 내리는 오르는 내리는 이런 변동성이 심해지겠죠. 단타 치시면 돼요. 단타 치시면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나는 뭐 바빠서 이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못한다. 그건 기다리시면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은 수익률 괜찮아요. 수익률 제법 괜찮습니다. 네, 열해 보시면 되고 다음 삼성중공업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중공업 나름대로 분석 저도 이 전문가 요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공업 주식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삼성중공업 주식 단 한 주도 안 들고 있습니다. 얼마에? 9,800원, 9,900원대 저는 정리 다 했습니다. 정리 싹 다 했는데 이 적정 주가의 가치는 현재 상태에서 9,7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9,700원 생각하냐면은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할게요. 단지 제 판단은 9,700원. 여기서 12,000원이 가려면 현재 상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소한 50%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럴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 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 간가지 않은 부분들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든 하나오션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전환사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전환사채. 얘들도 회사채를 발행을 많이 해놨을 겁니다. 요것들이 운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분기 실적 2분기 더 좋고 3분기 좋고 4분기 좋고 내년까지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재 상태에서 50% 100%씩 팍팍 뛰어야지 11,000원, 12,000원, 13,000원 가는데 제 생각에는 안 이올시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적정 가치가 9,700원이다 보면 여기에 9,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현재 상태에서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떨어진다면 그때는 땡큐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딱 9,000원대 걸린 요 자리. 요 자리에서는 땡큐 하고 들어가면 돼요. 9,000원이 무너진다면 땡큐 하고 들어갈 자리인데 아마 행보할 것 같습니다. 아래 위로 5% 선에서 행보하지 싶어요. 물론 아래 위로 5% 붙으면 또 단타도 나오겠네요. 그런데 중고업 주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늘 고가가 어제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죠. 윗꼬리 달고 쭉 밀리잖아. 얼마까지 갔지? 11,100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9,870원. 이 묵은 주식이 300원이나 빠지면은 참 답 없습니다. 다 물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리고 더 뺐어요. 그래서 1차 더이스는 9,500원에 무너지면 9,000원 무너집니다. 9,000원 무너지면 한번 들어가 보겠죠. 저도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은 현재 상태에서
향후에 가이던스를 보고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 정도의 탄력을 받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자, 구간을 보면은 이때 4월달 약 2개월 동안에 거짓고 올라갔어요. 거짓고 올라갔으면 한 달 정도 다음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나오는 때까지는 행보 내지는 하락한다는 거.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은 없네요. 아, 로봇주 또 말씀드리는데 현재 로봇주에 말씀드리기 전에 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가 왜 이래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관리 부재, 예, 거기에 따르는 어떤 모티브가 없어요. 모티브가 핵심 성장 주 동력이라 되는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사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시스템을 너무 믿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구닥다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 현재 선장이 없습니다. 선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 선장도 없고, 돌격 앞으로 하려 그러니 되더니 잘라삐고 부서를 해체시키 뿌리고, 잘 나가던 라인 정설하는, 아마 거기 저 수원인가 어딥니까 그게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는데 한참 잘 짓다가도 뭐 장사 안 될 것 같다고 공장 정설 스탑 시켜버리고 노동자들 다 내보내버리고, 그래 또 다시 넣는다네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대한민국 1등 기업이 한날 앞에 한시도 못 내다보고, 그죠? 그래갖고 지금 HBM이 뒷담화체가 뒤통수 맞고 SK한테 뒤통수 맞고 지금 아구자하고, 지금 한미 반도체에 장비 내달라고 우리한테 팔으라고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줄라 하겠어요? 값이 얼대피고 우리 값도 있는데. 아니 그저 싶은 거 오늘 보니까 뭐 부회장 새로 모가지 날리고 새로 또 왔더라고요. 이 판국입니다. 많은 짓입니까 삼성전자가. 예? 영원한 제국인가. 옛날에 영화 그 영화 보면 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게 실례로 50년 60년 된 삼성전자의 시총보다, 네? 젠슨왕의 엔비디아,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에 보면 그래픽이 지포스4라고 한참, 예? 우리가 게임할 때 원했던 지포스4, 그거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시총의 몇 배입니까? 예? 그런 60년 됐습니까? 엔비디아가. 뭐 쟤들은 뭐 했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하면 막 깝깝합니다만 삼성전자 참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제 판단으로 삼성은 로봇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열받는 소리예요. 현대 정의선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뭐 로봇 뭐 어디에 상가 그걸 뭐 인수하니 뭐 지분 활동하니, 이것도 우리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산에 사는 로봇이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로봇 하는 거는 LG전자가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LG전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부터, 옛날에 NC모터는 전기전자, DC모터는 동력을 들어가는 건데 NC와 DC는 LG전자 모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로봇에는 모터가 필수죠. 로봇이 하드는 모터입니다. 머리는 소프트겠지 몰라겠지만.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는
뭐 추세가 당연히 로봇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에 걸려가지고 한번 버플이 왔습니다. 버플이. 그래서 잘 보시고 소형업체는 하지 마십시오. 소형업체는 종목을 제가 할 때 시총 정말 작은 업체,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데는 잘못 걸리더라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주시하셨다가 요번에 보니까 LG전자도 로봇에 또 뛰어들더라고요. 예? 차라리 LG전자 주식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자기 시드에 뭐 일부 뭐 한 5%나 이 정도는 뭐 있으나 마나 없으나 거나 뭐 다 소중한 돈이지만 그래도 큰 데미지 입지 않는다면은 소형 로봇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드를 가지고 수익을 본다는 거는 뭐 전초병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는 저도 좋게 봅니다. 뭐 뻔하잖아요, 그죠? 인구는 자꾸 줄고 산업화는 자꾸 자동화돼 가는데 뭐 로봇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산업 로봇도 필요하고 집에도 필요하고 뭐 그러려고 지금 AI가 난리굿을 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LG전자 그리고 또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옛날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면은 CPU 그랬잖아요, 그죠?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는 헤드 머리라는 CPU인데 요즘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물론 들어가서 수익도 보고 어떨 땐 물류도 있고. 예.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MPU라 그러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예, 금액상으로도 제법 많아요. 뭐 1력도 아니고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결국은 대세는 그걸로 간 겁니다. 단지 회사가 좋아야 돼요. 회사가 적어도 망하지 않는 회사는 회사의 종목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좀 재무부서를 해보고 좀 뭐 이상하다 그러면 안 사요.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더라도 결국은 유상증자에 두드려 맞고 아니면 회사채 발행에 두드려 맞는데 수익률이 오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는 칩셋 미디어 거를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물론 우상증자도 해서 유동성을 좀 돌린다고 했지만 아직 그 효과는 한 번 보고 두 번째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조금 기대를 하는 게 모레 엔비디아 실적이 따라서는 조금 이래 유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칠스앤 미디어도 좀 들고 있고 바이오 주식도 조금 갖고 있는데 뭐 전초병 정도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좀 들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근데 HLB 쪽은 아예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 그 회장님 마인드가 참 4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네. HLB 쪽은 찾아도 안 봤습니다. 그렇게 슈팅이 너무 올라가더라도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올해 작년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안 한 거. 그 다음 바이오 주식 안 한 거. 그걸 하나만큼 잘한 것 같더라고요. 단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안 올려오고 약간 음봉으로 시퍼렇게 멍들이지만 그렇게 실망하거나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LG전자가 실망을 시킬 이유도 없고 단지 움직이지 않을 뿐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않은 자 하는 자보다 못하다고 한번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리고 종목은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죠. 일단은 어찌됐든 재무가 좋아야 됩니다. 재무가 좋지 않으면 주가 올라가면 반드시 대주주 탐욕에 걸려 들어가 어떤 거기에는 뭐 코스피 200 종목이든 뭐 코스닥이든 상관없습니다.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이나 뒤통수 두드려 맞습니다. 그게 붕어빵에
밀가루 넣고 판 넣고 열을 받아가 돌리면 붕어빵 찍어 놓듯이 답입니다. 어떤 그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피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얼마만큼 올라오고 힘든 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부위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한테도 덕이 되지 않을까요? 간만에 방송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두서없이 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대비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주식은 죽은 주식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데는 기본적인 우리들이 백테타를 매수 전에 점검하시고 분석하시고 검토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결코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확신이 있다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어떤 식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지를 한번 쭉 관찰 대상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매수한 타이밍에서는 내 익절 구간이 얼마까지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하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 안 가겠나는 불확실성이 갖고 있다면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고 그런 기회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수하실 때 내가 적정한 이 회사의 적정한 매도 단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어떻게 결정하노? 그러면 그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종목 매수하시면 안 되시죠.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꾸미시는지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네요. 혹시나 제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 번씩 제가 체크해보고 카톡으로라도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